오늘 연애 고민 사연은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난 지 이제 갓 100일이 넘은 연애 초기의 커플입니다. 아직 알콩달콩 좋을 때지만 여친의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연애 전부터 활동 중인 자전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회원들 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인지 매주 동호회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여야 합니다. 동호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모임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티를 엄청 내기도 하고 다른 회원에 대해 자꾸 물어보기도 합니다. 오빠, 이번 주에도 또 자전거 모임 가?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세상이 무너진 느낌은. 여기 앉아봐. 미안. 날 더워지기 전에 좀 더 자주 모이자고 해서 대신 이번엔 뒤풀이 안 가고 바로 올게. 갔다 와서 저녁에 보자. 알겠어. 제가 뭐 여자 회원들만 만나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맹세코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친이 하도 신경 쓰여 하는 것 같아서 동호회를 나올까 물었더니 그건 제 취미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싫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 본가에 사모예들을 기르고 있는데 마당에서 키우긴 해도 활동량이 부족하다 보니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산책시키기에는 강아지가 크다 보니 힘들어하셔서 저밖에는 산책을 시킬 사람이 없거든요. 아, 보리는 좋겠다. 자기랑 맨날 산책도 하고. 맨날은 아니지. 그럼 같이 갈래?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 강아지 알러지 있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 다녀와. 어차피 같이 가지도 못하고 저 혼자 해야 하는 일인데 서운한 티를 팍팍 내니까 미치겠어요. 강아지한테도 질투를 하는 걸까요? 질투 심한 제 여자친구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네. 뭔가 공감해서 빡친 부분이 있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동호회에서 화났죠? 아니, 여자 회원 많은 데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좀 여자분이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동호회는 어때요? 질투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뻥치지 마요. 진짜로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질투의 화신이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질투해봤자 여기서 이 여자분이 사실은 확실하게 말을 안 해요. 질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자기가 여자가 많은 그런 동호회에 나가고 나랑 시간을 조금 덜 보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말을 안 하시고 아니야. 이 아니야가 문제야. 아니야. 이러면 모르거든요. 아닌 게 아닌데. 맞아. 저는 이거를 이제 커서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걸 모르고 저도 이 여자 고민 속 사연의 여자친구분처럼 좀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질투라는 게 근데 사랑하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형제 사이에도 좀 있는 거 많고 뭐 남매 자매 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질투를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시브링 라이벌이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잘 자라던 아이가 둘째 자기 동생이 생기는 순간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엄마 뱃속에 누구 동생 생겼어.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네. 그때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생이 실제로 태어나서 이제 동생을 보잖아요. 그럼 얘도 양가 감정이에요. 아기가 귀여우니까 이뻐서 이뻐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얘만 이뻐하는 것 같고 그 순간 보통 퇴행을 많이 합니다. 얘가 아기라서 엄마 아빠가 이뻐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잘 자라던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정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2~3살 정도 돼서 한 3살? 만 2~3세가 돼서 대소변까지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나 좀 봐달라고. 네, 잘 뛰어다니던 애가 갑자기 기어다니기 시작한다든지 막 말 잘하던 애가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애기 흉내를 낸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는 데서 동생한테 이렇게 뭐 동생을 때리기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때렸어? 아니 나는 안 때렸어. 근데 그 아기 태어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엄마 자고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자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고 아기 우유를 그렇게 먹었대요. 그 아기 젖병 같은 거를 막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질투라는 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질투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걸까를 잘 떠올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소유 욕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와 함께 공유하는 부분, 공유하는 시간, 공유하는 생활도 있지만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생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면 굳이 질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서 질투하는 것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내 존재가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도 여자친구가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신다면은 네.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까. 그건 좋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좀 더 믿음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차라리 근데 이 동호회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자분이 더 많은 동호회 왜 나가 도대체? 여자친구 싫대잖아요. 좀 바꾸시고요. 믿음을 주시고 좀 더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계속 그런다 할 때는 좀 이 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100일이라서 좀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1년 정도 넘어가면 이거 이제 어디 가는 1년 되면은 뭐 서울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1년 뒤에 이분 사연 한번 여쭤보고 진짜 싶다. 궁금하네. 오래 사귀셔서. 1년 뒤까지 우리 프로가 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사연 그리고 고민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이게 약간 사회적 키워드고 막 다른 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한 번쯤 해봤던 고민이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특히 더 뿌듯했던 거 그런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조 아나운서님의 진단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처방까지 해드렸다. 이런 게 좀 많이 뿌듯하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더 키우시고 스스로에게 자신을 가지시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키우신다면 쓸데없는 질투 같은 감정 때문에 잘 유지되고 있는 관계를 망치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